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위 지금 1위죠. 1위 무소속이고 어떤 아주 소속이 지금 정해진 것도 없죠. 그냥 개인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선언문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분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죠. 내년에 가봐야 알고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1년은 아직 좀 얼마 안 남았죠? 좀 한 10개월 남았나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분이 대통령이 후보자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표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게 있으니까. 물론 대통령이 되고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문제고요.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문을 한번 봐보고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주석을 조금만 달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부패, 무능, 세력, 집권 연장 막아야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제목이 잡혀졌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6.29의 선언은 옛날에 6.29 선언이 있었어요. 그 노태우인가요? 어쨌든, 자, 6월 29일을 마쳤네요.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네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식 선언 했는데, 기사 내용은 그냥, 제끼도록 하고요. 자, 발언 전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3월 초에 물러났는데 여기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네요.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이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상식, 커먼센스. 이게 상식 많이 하니까 그러네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커먼센스 관련 책입니다. 나라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쪼매난 국가한테 지배받는 것은 상식이 안 맞다라는 그런 그때 당시에 상식으로 관련된 책이 어마어마무시하게 퍼졌다고. 그래서 요 상식적인 걸로 미국이 좀 독립했다고 그래요. 자, 그 상식을 무기로 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법치, 그 다음에 이제 시대와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 그 다음에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더라도 법치, 시대, 공정의 가치, 이거 조국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렇게 표현한 거. 근데 이것은 지금 이제 되죠. 자유민주주의,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주장하는 거고, 현재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지 않죠? 그냥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와 그냥 민주주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전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자,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여기 나오고 있죠. 시장과 싸우는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싸웠다라고 봤죠. 반시장 정책이었다는 거죠. 자,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그냥 계속 까고 있네요. 뭐 다 까는 거네요. 소득주도 성장 까고 있고, 주택 정책 까고 있고, 부동산 정책 까고 있고,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까고 있고, 자,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따놨습니다. 이것도 계속 까고 있는 거죠. 자,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여기 집값 문제 언급하고 있네요. 자, 청년들을 좌절하는 대한민국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선언하면서 다른데 봐보니까 남을 깔아뭉개고 뭐 여기서 또 비난하는 글도 있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 내 편과 내 편 두 개로 쪼개가지고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형태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익공 카르텔을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생양아치라고 거의 평가를 하고 있네요. 야, 뭐 여기에 동의하신 분도 있고 윤석열이를 거꾸로 생양아치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자 시각의 차이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봐 보겠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는 건 뭐죠? 세금 오지게 그냥 부과하고 있죠. 뭐 세금 그냥 취득세, 재산세, 뭐 양도세, 세금 관련된 면에서 오지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헌법의 근간인, 자, 헌법 내기 나왔죠.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도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이걸 계속해서 강조했었죠. 그리고 헌법 정신을 강조를 계속했었습니다. 이번에 대선 출마에도 지금 우리의 헌법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유를 빼내려고 한다라는 것은 봐보시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빼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헌법전에서도 빼려고 헌법 개정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고 했었죠. 이제 헌법 개정이 좀 불발되었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독재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입니다. 전제 정권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자,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승자를 위한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은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모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입니다.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축을 위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정신에 계속 나왔던 본문, 헌법전을 보면 헌법전에는 본문과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있고 밑에 단문이 있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 원칙으로 하고 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이런 것을 좀 믹서하는 그런 게 대한민국의 헌법의 좀 근간이죠. 자, 계속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인권과 법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핵심 첨단 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어 적과 친구, 경쟁자와 협력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기술 전반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국제분업 체계에서 낙오되어 저생산성 국가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제도의 혁신이 필수입니다. 혁신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 자율적인 분위기, 공정한 기회와 보상,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의 혁신은 잘합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들이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됩니다. 국민 약탈. 세금으로 지금 약탈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내려 합니다. 자, 여기 윤석열 이분이 주장한 여기에 또 많은 국민들은 동의를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뭔 뻘소리야,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누가 더 많은지 또 누가 많이 동의해 주는지 이것은 한번 미래를 한번 봐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법을 집행하면서 이축되지 말라는 격려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퇴 이후에도 국민들께서 사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더 이상 집권을 연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헌신하고 앞장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계약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의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을 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을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 국민의 주권은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일선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26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 제가 공정과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을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은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연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젊어진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 또 나오네요. 세금 문제, 세금 내는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은 나라, 국제사회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네요. 본인의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아버님이 윤기중 분이시고 또 이분의 보시면 그 시장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많이 여기 읽었었고, 또 그 윤기중 아버님이 그러한 관련된 시장 경제 질서에 관련된 책 굉장히 그 대학교 시절 아버님으로부터 그러한 책을 선물로 받아서 또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이제 보시면 이게 그 대선 출마 선언에 봐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하고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는 것, 그다음 헌법 정신을 하겠다는 것, 이게 큰 것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선언문에는 이제 딱 나는 시장론자다, 시장주의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은 아주 명확하게 좀 써놓은 것은 좀 없는데, 여기 좀 여기 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을게요. 간략하게 좀 뭐랄까요,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여기 맞죠? 여기 보면 경제 상식을 무시하는 소득주도 이런 거 보면은 본인이 무슨 주의자다, 시장 경제를, 시장주의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커먼 센스, 일반 상식, 일반 대중 다수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것을 주요 이념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좀 어거지 부리지 않는 이념을 강조하지 않는 근데 이념이라는 게 이쪽에서도 이념이고 이쪽에서도 이념이니까 어쨌든 여기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그 다음에 법을 무시하지 않는 것, 요런 게 큰 편이고, 그 다음에 이거 국민들을 약탈하는 요런 거 보니까 정권을 잡으면 뭐가 가장 예측이 되어지나요? 그쵸? 일단은 책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관련된 책에도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로 다 이렇게 바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경제 원칙을 또 중요 정책으로 펼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 약탈하려고 하는 이런 세법도 다 개정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징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분도 징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한다면 세율이 더 강화되겠죠.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지금도 세금 오지게 센데 아마 지금 세금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한 1위 정도 된 것 같아요. 1위. 근데 이러한 세금이 아마 이렇게 많이 약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 약탈한다고 뭐 본인이 뭐 써놓고 쓰니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 같죠. 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 경제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시장 경제의 주요 원칙이 다 뭐에 의해서 하려고 하죠? 국가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시장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하는 거죠. 부동산 정책도 이런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중요시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진다 이거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예측이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크게 골자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두 후보, 지금 현재 상태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두 분의 싸움이실 것 같고, 나머지는 어쨌든 지지율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요. 자, 이 두 분을 바라봤었는데, 나중에 한번 이재명 분이 나왔을 때, 이재명 분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이렇게 그때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분은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소득주 성장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 또 뭘 하죠? 기본소득을 굉장히 좀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다음에 그때 한번 나오게 되면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윤석열, 지지율 1위 후보자가 내세웠던 출마의 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만약에 이분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렇게 대충은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이분이 하여튼 대충이 되면 시장 경제를 우선으로 할 것 같고요. 주택 정책에서도 공급이 많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이분이 하면은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을 뭐 하겠다? 본인이 완전 약탈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 국가가 국민을 해서 세금으로 이렇게 약탈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었을 때, 현재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은 많이 못할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법률 개정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국회 통과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제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분이 광골 기질이라 자신의 의사에 맞춰서, 밀어붙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법률이 나왔었을 때. 그 다음에, 총선이 나오겠죠. 그럼 총선에 했었을 때, 그러한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 민주당 애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다 반대해서 못했다.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달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막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법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처리를 하는데 법률을 뭐냐면은 만들고, 법률을 바꾸고, 변경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회가 하죠. 근데 이것을 발의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발의는 누가 해요? 국회의원도 하고, 행정부도 하죠. 행정부가, 근데 대한민국은 누가 더 주도를 한다? 행정부가 훨씬 더 주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연구기관, 쉽게 말하면 서포터 할 수 있는, 자료를 서포터 할 수 있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가 그런 법률안을 많이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국회에서 그걸 거절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당이 많아서. 근데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를 바꾸어서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령을 바꿔가지고 하는, 대통령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을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 대통령령이 법률을 위반해서는 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법률을 위반해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봐보시면 법률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이명박이도 그러고 박근혜도 그러고 문재인도 그러더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하고 싶은데 법률에 그것이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대통령령을 바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공무원은 하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령이나 밑에 행정규칙을 먼저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법률은 또 이렇게 대통령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이나 야당이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위헌법률 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헌법률 심판을 하고 위헌법률 심판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부는 뭘 할 수 있죠? 그 대통령령이나 행정규칙을 개정을 해서 그냥 막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일사천리로. 이것을 이명박이도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도 욕을 좀 바가지로 먹었는데 또 사실 그렇게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어. 여기가 윤석열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일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 일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될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것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선거하는데 참조를 하시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원칙, 그 다음에 공정과 가치, 그 다음에 일반 상식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또 국민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공정의 기치로 내거는데 나를 지지하시면 많이 지지해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부동산 정책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